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토지 수용, 토지 보상, 그다음에 건물 수용 보상, 그다음에 영업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릴 때 보면은 이제 주로 의뢰인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다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일반 분들께서 아시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수용, 보상, 영업 보상 이런 관련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은 본인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특정을 하지 않고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에 계신 의뢰인이십니다. 상당히 이제 규모가 꽤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시세만 해도 한 몇십억 되죠. 근데 조합비만 한 12, 3억, 13, 4억 정도밖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딸 내외분 이제 사위와 같이 해가지고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상담 받고 이제 그분께서 본인이 직접 들어보고 싶다 하는데 공장을 놓고 오실 수 없으니까 제가 지방재판 가는 길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나는 조합원 될 생각도 전혀 없고 내 땅을 저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난 신경도 안 쓴다. 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공무원들을 그냥 오는 족족 그냥 쌓아두기만 하고 그냥 잊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다가 상당히 한참 진행돼가지고 조합이 명도 소송, 이제 정식 명칭으로 하면 부동산 인도 청구죠. 청구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이제 우왕좌왕 하시다가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변호사님 여쭤보고 하는데 그 지방에는 사건이 잘 없으니까 잘 이제 이해도가 좀 낮으셔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저희 사무실이 많이 한다 해서 오셨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수용 재결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용재결위원회 거기는 이제 지방이니까 지방 모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까지 진행된 상황 며칠 전에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히 단계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조금 달라서 그 도로나 학교나 상수도, 하수도 기반 시설이 좀 낙후된 곳을 이제 완전히 도시 개발을 다시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개념 전체적으로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평생 몇십 년 살았는데 이거를 조합이 생겨가지고 뺏어가는 거냐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싫다 이런 분들도 있고 소리가 날라오면 글씨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놔둬버리고 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권리를 찾는 어떤 단계가 상당히 지난 상태에서 와서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다 그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끝난 다음에 이제 소송이나 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안에 대해서 토지 보상 수용 관련해 가지고 단계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아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재개발, 도시 환경 사업, 정비 사업 등등 이제 재개발 관련 그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셔서 현금 청산자가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양 신청을 하셔서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조합이 하나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2주 기간 정해가지고 2주비 주면은 그거 받고 나가시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내든 아니면 환급금을 받든 해가지고 분양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분양 신청 안 하셔서 현금 청산자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조합에서 이제 조합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시액, 이제 조합이 보는 이게 얼마다 해가지고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그 금액을 보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상당히 적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50%, 6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시지가. 정확히 말하면 시세 대비 50%, 60%죠. 공시지가 대비 왔다 갔다 10%, 20% 왔다 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의뢰인들은 자기 집을 시세로 생각하는 사람이 공시지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시세 대비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다들 깜짝 놀라시고 내 집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놀라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일단 조합에서 그 협의 제시액이 날라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주변에 있는 가장 잘하는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잘하는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다가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잘못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수용 재결 신청 청구라고 해서 지연 가산금 받을 수 있는 것도 미리 해놨으면은 이자가 상당히 몇 억씩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그때 안 하셔가지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했다고 하더라도 배달 증명이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내가지고 그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했다고 하더라도 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때문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그러고 이제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 같은 게 진행이 쭉 되면
변호사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현재 내 단계에서 어떤 단계인지 구청이나 시청,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재개발을 관할하는 관할청이 있습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주로 구청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시청이 될 텐데 전화해보면 알려줍니다. 이제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나 알려주니까 그걸 확인해보고 어디까지 진행될지 확인한 다음에 이게 단계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1, 2, 3심까지 가는데 거의 2, 3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아직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이라고 세 개를 보시면 되는데 수용재결이 끝나고 90일 정도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 이의신청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수용재결, 그 이의재결, 세종시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번 더 보는데 그거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 지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고 그 날짜 기산점은 수용재결위원회에서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본인이 받은 날로부터 90일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날을 언제인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의신청하시는 거고요. 이의신청 하시지 않더라도 뭐 소송은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60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행정소송도 제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 날짜를 지켜가지고 하셔야 되고 뭐 이의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그 제기기간 놓치게 되면은 각하입니다. 제소기간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소송 받지 않습니다.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뭐 길어야 뭐 60일, 90일이면 2달, 3달이니까 뭐 상당히 되지 않냐 하지만 이거 받고 본인이 이거 찾아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변호사 뭐 물어보고 하는 동안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오고 나면 제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요 분의 전문성이 잘 없다고 하더라도 제소 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 같은 거는 불변 기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변호사한테 가서 사건을 맡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정이 많이 중요하니까 요즘 최근에 뭐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주민 추천 감정 평가에서 이제 감정 평가 법인은 초빙을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조합이 제시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면 이거를 뭐 50% 올려서 15억 해주면은 뭐 감정 평가 법인에다가 성과 보수를 얼마를 준다 이렇게 약정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제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주민 추천 감정 평가 올리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닌데 중요한데 그거를 몇십 프로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몇십 프로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을 할 때도 그 이 일을 주로 많이 하는 법무법인과 같이 일을 하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없는 법무법인은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잘 안 한다고 봐야 되고요. 같이 하는 감정평가 법인과 같이 들어가서 어차피 소송은 법무법인이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나중까지 어떤 자료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중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위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뭐 비대위가 그거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정식 뭐 법에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힘이 없는 서민들이다 보니까 좀 나서는 분이 이제 만드셔가지고 뭐 변호사나 아니면 감정평가사나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비대위 분들이 나서서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다 아주 그냥 사심 없이 이제 우리 동네에 잘 해보자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가끔씩 이제 법무법인이나 뭐 감정평가 법인 해가지고 뭐 뒷돈을 받거나 아니면 받더라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은 좀 높게 해주고 다른 집은 좀 낮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비슷하게 맞춘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뭐 제가 뭐 어떻게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법인이나 법무법인에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나 법무법인에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 또 금방 나오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뭐 토지보상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할 말이 많고 설명드릴 게 많은데 이거 다 듣는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오시는데 뭐 보시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다 이해되시면 사법고시 수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요 윤곽을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몇 군데 알아보시고 잘하는 법무법인 사건을 맡기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본인이 고민한다고 본인 스트레스만 받고 사건이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공부 좀 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맡기시고 잊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쓸 테니까 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